과연 창세기 1장의 사람과 고대 인류는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은 모든 존재가 신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천지창조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시간조차 더디 흐르는 고대의 순간으로부터 흙먼지 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 인류의 뼈와 도구들을 통해 고대 인류를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과학이 밝혀낸 고대 인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기원을 탐험하는 여정,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대 인류란 누구일까요? 먼저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될 고대 인류라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해볼게요. 인류학은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을 탐구하는 방대한 학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고학은 과거에 살았던 인류의 흔적, 즉 유물과 유적, 그리고 뼈와 같은 화석 등을 과학적으로 발굴하고 분석하여 그들의 삶과 문화를 재구성하는 학문이죠. 우리가 이 에피소드에서 집중할 고대 인류는 바로 생물 분류학상 영장목 사람과에 속하는 포유류이며 인류의 기원과 발생과 관련하여 고고학적 발견과 과학적 입증을 거친 호모 속에 속하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약 230만 년 전 출현한 호모 하빌리스부터 굳건히 대륙을 누비던 호모 에렉투스,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인류 역사의 장대한 퍼즐 조각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대 인류의 흔적을 통해 인류의 아득한 과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인류의 생존 연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고대 인류는 과연 언제 지구상에 존재했을까요? 그들의 생존 연대를 밝히기 위해 과학은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화석 연대 측정법, 즉 상대적 연대 측정법입니다. 이는 유골과 함께 발견된 화석이 묻혀있던 지층의 시대를 확인하여 그 화석의 연대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층은 오래된 것부터 마치 시간의 층이 쌓이듯 차례대로 쌓이는 것이기에 특정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은 그 지층이 형성된 시기의 생명체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방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연대 측정의 기준이 되는 지질 주상도 자체가 사실은 각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지층과 화석의 순서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입니다. 게다가 이 방법만으로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절대적 연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즉 절대적 연대 측정법입니다. 이 방법은 동위원소들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라는 일정한 주기를 가진다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우라늄과 납의 반감기는 45억 년, 포타슘과 아르곤의 반감기는 12.5억 년, 그리고 방사성 탄소와 질소의 반감기는 5730년으로 알려져 있죠. 이 방법은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과학적이고 정밀한 연대 측정을 가능하게 하여 고대 인류의 생존 연대를 추정하는 데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과학계 내부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측정 대상 물질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과 동위원소 분구의 속도가 과거에도 항상 일정했는지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동위원소 분구의 속도가 1만 배 이상 빨라질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은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검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연대 측정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고대 인류의 아득한 생존 연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과 고대 인류는 같은 존재일까요? 다시 이 에피소드의 핵심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1장의 사람, 즉 천지 창조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은 과연 고대 인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 창세기 1장의 사람에 대한 성경 기록은 매우 간략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천지 창조 여섯째 날 창조되었다고 말할 뿐, 이 땅의 시간으로 언제 창조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의 사람과 고대 인류의 생존 시기가 다르다고 볼 성경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생존 연대가 같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합니다. 이는 고대 인류가 지구상에서 점차 넓게 퍼져나가며 인구수가 늘어나는 모습과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셋째, 창세기 1장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포괄적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생태계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하면서 지구의 환경을 지배하는 인류, 특히 현생 인류의 지위 및 역할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 외에는 창세기 1장의 사람에 대한 성경적 기록이 너무 부족하여 고대 인류와 더 많은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1장의 사람과 고대 인류가 결코 서로 다른 존재일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러 면에서 이들이 같은 존재일 가능성에 대한 심증을 갖게 합니다. 아담의 이야기와는 달리 창세기 1장의 사람은 고대 인류와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이 둘은 어떤 식으로든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창세기 1장의 사람은 진화론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내가 만난 아담에서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을 함께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충격적인 8번째 에피소드가 공개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놀라운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하십시오. 8번째 에피소드. 창세기 1장의 사람은 과연 진화의 산물일까요?